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보는 세계 경제, 저는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KDI 대학원 이진수 교수,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의 홍원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감자두리송의 연웅준 감독, 그리고 MBC 최고의 기술 감독 한승열 감독이 함께합니다. 단순히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월스트리트 저널 또 뉴욕 타임스까지 보면서 보다 공적이고 객관적인 질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의 다룰 기사는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폴 해넌 그리고 마이크 버드가 2001년 4월 2일에 쓴 기사, 과열된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상이한 영향. 이 기사와 IMF 총재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에 대비하라고 경고.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입니다. 크리스 길레스 2021년 3월 31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 상승으로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개도국 투자 자금이 순유출됐다. 파이낸셜 타임스 조나단 휘틀리 2021년 3월 6일자 기사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한 6.5%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흥국,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당연히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2013년에 그 미국 연준 의장 버냉키 의장이 금리 인상 조치를 한 이후에 긴축 발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흥 국가들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주가가 동반 하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2013년의 긴축 발작이 이번에도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 의하면 미국 경제가 6.5%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미국 경제 회복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미국의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수출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그 국가의 성장률이 증가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이나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상승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국제 투자자금이 미국의 금리가 이제 높아지니까 그러한 쪽으로 이제 투자자금이 몰리게 되면 그 자금이 이제 개도국으로부터 빠질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런 자금이 빠져나감에 따른 부정적인, 예를 들면 자산 가격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그렇죠.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하겠는데요. 미국의 이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공급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각국의 이제 수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각국 입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그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는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달러에 대한 또 수요가 또 증가하는 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방향이 클 것인가는 이제 물론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의 그 예상은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이 훨씬 커서 그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신흥국 중에서 미국 달러로 부채를 빌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채를 미국 달러로 상환해야 되는데, 부채를 상환하기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환율 상승과 미달러와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부채 상환의 힘듦, 이런 부분이 또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른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자본 유출이 되면서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어찌됐건 투자가 들어오면 또 달러화가 강세가 되니까 또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말이죠.
첫 번째 그 경제 성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OECD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 신흥국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할지,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그 달러 강세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그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가 뭐 양호할 것이라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저 효과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국의 재정 지출 증가 효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에 재정 수지 악화는 바로 이제 가시화될 수 있어서 그렇죠. 각국 그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 이끌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OE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지금 5.6%로 지금 5.6%.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그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한 3%에서 4% 포인트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뭐 이제 한 5% 6%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장률은 이제 한 뭐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미국의 재정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맞습니다. 달러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원래 이제 그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진수 교수가 이제 얘기했듯이 그 재정 수지 적자하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같은 경우에는 그 미 달러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 요인으로 지금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달러가 많이 유출되니까요. 예, 네. 최근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대급의 경기 부양책이 뒤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요인들이 그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지금 촉발시켜서 달러와 강세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 실제로 그 달러와 가치를 얘기해주는 이제 인덱스를 보면은 그 작년 말 대비해서 그 작년 말에 이제 89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 한 92까지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상당 부분 지금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이 이제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신흥국들에게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00억 불 정도 뭐 이제 그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떤지?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이 되면은 그 미국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국가들의 수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은 그 2021년, 22년 그 2년 동안에 중국의 경우에는 한 600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에서 지금 그 추가 재정 조치를 함에 따라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한 40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독일과 일본은 한 20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국가는 이제 한 100억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이렇게 베트남 경우에는 그 미국의 추가 정부 지출로 해서 전체 GDP가 한 1.4% 정도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이 한 10에서 11%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은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좀 이 정도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이 대표적으로 60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 오늘 관심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다른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수준이 낮고 신흥국은 높고 그래서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상이 되면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랬을 때 다른 나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는 썰물처럼 이제 그 자금들이 빠져나갔죠. 신흥국 국가에서.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 한 하반기 3, 4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재유입이 되기 시작해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움직임이 강해지다 보니까 다시 그 자금을 걷어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IIF라는 기구가 있어요. 국제금융협회. 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3월부터
한 51.6억 달러의 자본 51.6억 달러.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저금리 덕을 좀 봐왔는데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한다 그러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그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금융 비용을 지금 지급할 처지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그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채 상환 비용이 정부 수입의 3.3%인 반면에 그 이제 신흥국들은 상환 비용이 정부 수입의 10.4%. 이렇게 되면은 뭐 개인도 이렇게 은행에 가면 돈 많으면 이제 이자를 싸게 해주고 저처럼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자를 높고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개독은 그래서 사실은 버는 것보다 이자율로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그런 그런데 위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공공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흥국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금년 1월 달만 하더라도 1,150억 달러 정도를 그 해외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외화 자금을 지금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가 이제 그 신흥국들의 재정을 국가 재정을 좀 강타하면서 그 신흥국 정부들이 해외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히 돼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는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서 미리 더 오르기 전에 외화 자금을 좀 조달을 해서 준비해 놓겠다라는 수요가 지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해외 차입할 수밖에 없는데 또 미국 금리 상승하면 또 이제 빌리는데 돈이 더 드니까 미리미리 하자. 그래서 지금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뭐 다른 국가들에게 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다들 걱정하는 게 2013년에 긴축 발작이 있었잖아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그 정부채 매입 축소를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 올라간 거죠. 미국 정부채 금리도 올라가면서 이제 특히 신흥국가 중에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주 큰 피해를 봤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13년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2013년도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작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이제 2013년도 이전에 그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그 타격을 덜 받은 신흥국가로 국제 자금들이 많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전에 한 20% 수준에서 국제 자본이 신흥국으로 이동했던 것이 그 과정에서 50%까지 올라가서 2013년도에 대규모로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그 이전부터 적다는 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에는 한 경상수지 적자가 신흥국의 평균 한 3%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2%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중요한 이유는 경상수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수입이 수출보다 이제 많다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이제 자금을 그 차입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이 결국엔 차입에 대한 어떤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그 2%로 이전에 3%에 비해 적다는 거는 그런 차입에 대한 그 신흥국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돈을 덜 빌려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3년도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2024년까지 뭐 이렇게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시장의 평가이기는 한데 뭐 그때 가서 또 만약에 실제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전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신흥국들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자본 유출 때문에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2013년도 같은 그런 긴축 발작과 같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오늘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추가로 좀 근데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안 그래도 그 신흥국들의 부채 누중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늘고 있죠. 늘고 있고 또 앞당겨서 지금 미리 또 확보하려는 부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긴 되는데 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또 경제 성장률도 물론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저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빌려왔던 외화 자금들의 만기 연장도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만기도 더 단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자 비용은 싸지만 상환 시점이 그 장기보다는 더 앞당겨진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신흥국의 외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흥국이 지금 그 2017년에 비해서는 좀 나은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그 위기에 노출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MF 총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고를 했던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할 그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추가 부양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경제 성장이 되고 또 뭐 금리 인상되고 이런 것들이 신흥국에는 뭐 굉장히 큰 영향으로 미쳐지니까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신흥국의 어떤 그 거시 경제나 또 바깥의 대외 요인을 가지고 주로 얘기했는데 신흥국 자체 내부적인 문제로 또 소동을 벌인 국가가 있죠. 터키인데 터키 대통령이 이제 중앙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연달아 이제 경질을 하게 된 겁니다. 경질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그 경제 상식대로 잘 맞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물가를 좀 안정시키고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뭐 터키의 인플레이션이 좀 네, 상당히 어려운 터키 수준입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론을 견해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충돌도 자꾸 해서 중앙은행 총재를 지금 파면시켰는데 그 여파로 터키 리라화가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터키 리라화 곤두박질친다는 얘기는 터키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들도 덩달아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저 나라의 그 통화 정책의 중심인 그 뭐 터키 중앙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동시에 그렇게 경질이 됐으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터키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금리 인상이 개도국에 어떤 신흥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보여준 재미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흥미진진했네. 너무 우리 저기 딱딱했던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금리 인상이 그 신흥국가들, 우리나라도 신흥국가니까요. 신흥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진수 교수와 홍원석 국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항상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정말 꼭 필요한 기사를 찾아서 꼼꼼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송 전에 계속 그 편집회의를 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카톡이 한 수백 개 이상 터집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편집국 회의보다 더 치열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들 했어.